자, 저희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요. 우리 교재는 40쪽. 40쪽 보면 맨 밑에 경영성과라고 나오죠. 우리 이거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초 강의가 있어요. 이 기본 강의 하기 전에 기초 강의가 12강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게 입문 강의가 있는데 입문 강의는 5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건 보지 말고 이제 기초 강의가 12강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보셔야 돼요. 기초 강의를 보고 기본 강의를 들어야 기본 강의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기초 강의는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거 다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가 지금 시작하고 있죠? 요게 이제 72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꼭 좀 봐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40쪽에 보면 경영성과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나오죠. 자, 우리 경영성과하고 포괄손익계산서 뭐냐면 우선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 시점이 아니에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로 나타난 경제적 성과다. 그 경제적 성과를 우리는 수익과 비용이라 그래요. 그걸 의미하는데 이는 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아셨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게 수익과 비용인데 이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익과 비용이 생겨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수익과 비용은 항상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에 따라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식을 보면 이래요. 자산에서 마이너스 부채를 빼면 자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산은 자본과 같은 거예요. 요거는 마이너스고. 아셨죠? 그래서 자산이 뭐 되면 증가하게 되면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으로 보면 얘가 늘어나면 얘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는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자산과 자본은 정방향이다. 정방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이 부채는 어때요? 부채는 안 좋은 거지. 마이너스 항목아냐? 그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늘어난 거니까 얘가 줄겠지. 그렇죠? 그럼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고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자본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산과 부채가 증감 변동하면 자본이 증가되거나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 이 자본의 증가 원인,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수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은 수익이야. 아셨어요? 그럼 자본이 감소하는 원인 2개 있죠? 이 자본이 감소하는 원인, 이 2개의 원인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과 비용은 그냥 자기네끼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산 부채의 증감에 따라 나타나는 거야. 알았죠?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한다. 그로 인해서 수익은 발생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는 원인은 2가지입니다. 누구누구? 수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2개. 누구누구?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도 2개입니다. 누구누구?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알았죠? 됐습니까?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때는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자기네들끼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꼭 자산과 부채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다.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럼 이때 수익은 뭐냐 이거죠. 수익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영업활동의 결과 자본의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 자본이 증가하는 원인을 우리는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자본의 증가 원인으로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다.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할 때 수익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수익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자, 수익의 분류. 우리 수익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매출 수익, 그리고 기타 수익. 이 두 가지예요. 수익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수익은 아주 분류가 간단해요. 자, 여기 잠깐 제가 보시고 이해를 하세요. 매출 수익이라는 것은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주된 수입원이 있어요. 주된 수입원. 여러분들 가정에 주된 수입원이 있죠. 그 주된 수입원이 없으면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가 없잖아요. 주된 수입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주된 수입원을 매출 수익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건 전부 다 기타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번데기 장사가 뭘 팔아? 번데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번데기 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맨날 번데기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올해는 또 바꿔보려고 그랬더니 또 이게 자동으로 나와버리네 또. 예. 그러면 호떡 장사는 뭘 팔아? 호떡. 그럼 호떡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이 매출 수익이라고. 그 외의 수익은 기타 수익이죠. 이해갔어요? 예. 그러면 은행에서의 주된 수입원은 뭘까? 은행에서의 주된 수입원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돈을 제공해주고 대출하고 여기서 받는 이자 수익이 주된 수입원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게 매출 수익이에요. 나머지는 기타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예, 물론 뭐 이자 말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매출 수익으로 가는 거야. 자, 임대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주된 수입원은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임대료 수익이 주된 수입이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임대 수익이 매출 수익이에요. 나머지는 기타 수익이죠. 이해갔어요? 그럼 우리 학원에서의 주된 수입원은 뭘까? 학원에서의 주된 수입원은 역시 수강료 수입일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강료 수입이 매출 수익이에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수익이 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건 다 그냥 기타 수익으로 보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수익의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항목은 41쪽. 41쪽에 보면, 예, 거기 보면 수익 항목 나오죠? 이것도 별 표시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럼 매출부터 밑에 쭉 보면 임대료까지 나왔잖아요. 이것도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무슨 이익, 무슨 환입,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임대료, 그러면 수익이야. 임대료는 집세를 받은 거야. 알았죠? 여기서 환입이라는 말 하나도 없어 여기는. 왜? 기초니까. 근데 저 뒤에 가면 환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예를 들면 뭐 손실충당금 환입, 충당부채 환입, 그거 다 수익이야. 환입이라는 말 들어가면. 알았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용. 자, 비용은 뭐냐? 비용은 나쁜 거 아닙니다. 비용은 좋은 거예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경제 가치입니다. 경영활동 과정에서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 그걸 비용이라 해요. 자, 그래서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자본의 감소 원인으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비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아셨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비용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비용의 분류.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요 비용의 분류, 요건 좀 어려워요. 뒤에 가면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 비용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기능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성격별로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기능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능별은 비용이 유사한 기능을 묶어놓은 거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묶음으로 이렇게 묶음 단위로 표시해 놓은 거야. 이렇게 묶음 단위로. 아셨어요? 기능이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놓은 거야. 그런데 이 기능별로 분류할 때는 꼭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분류해서 해야 돼. 분류 공시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기능별에만 나타나는 비용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성격별은 뭐냐? 성격별은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야? 개별적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 나타내고자 하는 고유 성격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면 자, 급여. 그럼 여러분들 급여는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급여. 월급. 우리는 그 비용을 이름을 보면 그 비용이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여비교통비는 여비교통비 그러면 차비 할 수 있잖아요. 운반비는 그건 운임. 뭔가를 운임했구나 이렇게 운임. 이해가세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다 나타내는 그거를 우리는 성격별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비용에 물류비가 있고요. 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 마케팅 비용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묶어 놓은 거를 이거를 기능별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묶었을 때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이런 비용들과는 별개로 분리해서 별도로 분류를 해줘야 돼. 이렇게. 알았죠? 이게 기능별로 분류한 거야.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급여라는 비용은 급여는 물류비에 들어갈까? 관리비에 들어갈까? 급여. 우리 일반적으로 급여는 대부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급여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물류비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돼?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급여를 여기다 쓰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쓴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급여가 물류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라는 거야. 그러면 물류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관리비에 속할 수도 있고 그냥 물류비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꼭 관리비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양쪽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요.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에는 꼭 성격별로 다시 알려줘야 돼. 추가 공시를 해줘야 돼. 알았습니까?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격별로 추가 공시를 한다. 그 이유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건 너무 자의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누구누구가 들어있다. 이 안에 들어있다 누구누구가 그걸 알려줘야 된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네, 그래서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비용의 항목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비용의 항목은 42쪽에 보면 비용의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 어떤 이름을 써야 되느냐. 그 이름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용의 항목도 별 표시해 놓고 읽어보셔야 돼요. 이 비용은요. 대부분이 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슨 비로 끝나는 거. 무슨 요. 무슨 비용, 무슨 손실 이렇게 끝나는 건 다 비용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용 항목에 보면 제일 먼저 뭐 있어요? 매출원가라고 나왔나요? 거기다 써요. 매출원가 옆에다. 매출원가 옆에다 뭐라고 쓰느냐? 기능별.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만 나타나는 이름이야. 아셨어요? 그게 성격별로에는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기능별에서만 이렇게 나타나. 성격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성격별로 분류했을 때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없어. 기능별에서만 있는 비용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읽어보면서 내용을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비용만 일단 딱 읽어봅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빨리 읽어보세요. 자, 그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요게 좀 틀어졌어요. 나타낼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프린트는 그렇게 돼 있죠? 똑바로. 근데 제가 뭘 잘못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프린트가 분명히 나왔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익 비용 어느 항목도 특별 손익으로 나타날 수 없어. 특별 손익 항목으로 나타날 수 없다. 근데 얘는 수익 비용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특별 손익 항목은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주석에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석에도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죠.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이 손익계산서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다. 우리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뭘 계산해? 당기 순손익을 계산하죠. 이때 당기 순손익은 실현손익이에요. 이건 무슨 손익이라고요? 실현손익. 실현손익이 당기손익이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은 무슨 손익이야? 이거는 미실현손익이지.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가감해서 총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 그럼 여기 총포괄손익은 뭐죠? 총포괄손익은 실현된 것과 미실현된 거 다 쓴다. 이거 전부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쓰겠다 이 소리야. 그게 총포괄손익이야. 그래서 총포괄손익은 뭐에서 뭘 더해주는 거야? 총포괄손익은 당기손익에서 기타 포괄손익을 더한 겁니다. 그게 총포괄손익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래요. 자, 손익계산서를 보면, 자, 대변에 총수익이 나타나. 그럼 차변에는
총 비용이 나타나죠. 그러면 번 거는 100원 벌었는데 얼마 썼어요? 70원. 그럼 얼마 남겼어요? 30원 남겼죠? 그럼 30원 남은 걸 뭐라 그래요? 30원 남은 것을 당기 순이익이라고 해요. 그럼 요걸 갖고 식을 한번 만들어 봐. 어떻게 되지? 자, 차변은 이꼴 대변이니까 총 수익은 총 비용 플러스 당기 순이익. 총 비용은 총 수익 마이너스 당기 순이익. 그럼 당기 순이익은 요게 중요한 거야. 당기 순이익은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 요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얘는 비용이 더 커요. 수익보다. 그러니까 쓴 돈이 더 많다는 거죠. 150원을 썼는데 우리가 얼마를 벌었어? 140원. 그러면 10원 덜 벌었잖아. 그럼 이 10원을 뭐라 그래? 이 10원을 당기 순손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식이 달라지죠? 그럼 이 당기 순손실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 당기 순손실은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손익법이라 그래. 그래서 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식은 손익계산서 등식은 수익은 비용에서 당기순이익을 더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손익법.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 손익법. 요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법은 어떻게 계산해? 손익법은 보세요. 손익법은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 빼야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이꼴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요거만 있는 건 아니지. 이것도 있을 수 있죠. 당기 순손실은 얘하고 얘가 바뀌는 거야.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빼면 당기 순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배웠던 재산법, 손익법,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순손익 계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디 문제를 보냐면 교재 44쪽 44쪽에 08번입니다. 08번에 다음 계정 과목을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가로 안에 써라. 그러니까 수익은 수, 비용은 비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임대료 수익. 임대료는요, 집세를 받았을 때 임대료라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자 수익, 이것도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은 이자를 받았을 때, 그때 이자 수익 그럽니다. 매출액, 매출액은 이건 뭐예요? 상품을 팔았을 때 매출액 나오는 거죠. 매출액, 자비익, 이것도 수익이죠. 네, 자비익은 영업활동과는 관련 없이 발생한 거야. 그게 자비익입니다. 자, 그 다음 보험료, 예, 비용이죠.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산재보험, 예? 예, 그런 거 납부했을 때 보험료,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재보험 같은 거. 비용, 그 다음에 급여, 월급이죠. 급여는 월급, 잡손실, 이거는 역시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이야. 예, 길을 가다가 100원을 잊어먹었다. 그러면 손실, 잡손실 됩니다.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이자를 지급했을 때, 이자를 지급했을 때 비용입니다. 세금과 공과, 이것도 비용이죠. 세금과 공과, 세금, 세금은 예를 들면 뭐 재산세, 자동차세, 그런 세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과금, 공과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십자 회비라든가, 그죠? 적십자 회비, 오물세,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 처분 손실, 자산을 처분하고 손해봤을 때 비용입니다. 소모품비, 이것도 비용이죠. 소모품을 어떻게 한 거야? 사용한 거지. 소모품은 자산이야.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 비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은 수수료를 받았을 때, 중개 수수료, 수수료를 받았을 때 수수료 수익 그럽니다. 운반비, 이건 운임비죠. 운임. 물건을 운임, 나를 때 발생하는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이 매출원가는요, 이거예요.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에 대한 대응되는 비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풀빵 하나 만드는데, 자, 호떡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들어간다. 근데 이거 150원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150원은 매출액이고
여기에 대응되는 비용은 매출 원가 얼마? 100원. 그걸 매출 원가라는 거야.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비용이죠. 임차료. 집세를 지급했을 때. 잡비. 예, 이거는 금액이 좀 작은 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도서비, 뭐 아니면 뭐 신문 구독료 이런 것들. 작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 배당금을 받았을 때. 광고 선전비, 예, 광고 선전비는 광고료, 선전비, TV 광고, 신문 광고 이런 거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는 뭐예요?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수도광열비. 자, 그 다음에 상당히 길지요.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평가이익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수익이라고. 수익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주식을 샀는데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120원이래. 그럼 20원 올랐죠? 그 20원 오른 걸 평가이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9번에 자, 한국은 2001년 1월 1일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했다. 그럼 이 회사는 50만 원짜리 회사지. 그런데 2001년 말에 수익과 비용이 다른 것 같다. 손익계산서 작성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익은 대변에 쓰고 비용은 차변에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먼저 구분하겠습니다. 박스 보세요. 상품 매출이익 이거 수익이에요. 상품 매출이익은요. 상품을 팔고 이익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호떡 어떻게 했어? 호떡 원가는 100원인데 150원에 팔았잖아. 그럼 50원 이익 받잖아요. 이걸 상품 매출이익이라는 거야. 알았죠?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 그럼 50원 이익을 상품 매출이익 수익입니다. 밑으로 봅니다. 임대료 수익, 집세, 집세를 받았을 때 여비교통비는 차비, 차비를 지급했을 때 광고 전전비는 광고비, 그 다음 비용, 이자 수익은 수익, 이자를 받았을 때 급여, 비용, 통신비, 통신비가 뭘까? 통신비는 비용인데 뭘까? 전화요금, 우표요금, 전화요금, 우표요금, 전신요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통신비예요. 잡비, 비용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잠깐 옆에 잠깐 10번을 잠깐 봅니다. 10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에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것 그랬어요. 이게 22회 때 나온 거야.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건데. 자녀 지분, 뭐죠? 자본이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꼴 자본 나오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09번 문제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밑에 보면 해답 나온 거 보지 말고 연습장에다가 손익계산서를 그려서 이렇게 자 그립니다. 그려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봅니다. 이거 제가 작성 안 할 겁니다. 차변에는 비용 쓰고요. 금액을 쓰고요. 대변에는 수익 쓰고 금액을 쓰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지금 작성하세요. 빨리.
자, 다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45쪽 보면 순손익의 측정 방법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나갈 걸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67쪽. 67쪽에 보면 분계와 전기라고 나오죠? 예, 분계와 전기.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예, 시간이 되시면 뭐 공부를 한번 보셔도 되고, 요 강의를 한번 미리 좀 듣고 싶다. 그러면 2021년도 강좌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열릴 거예요. 그래서 2021년 강좌를 보시면 돼요. 기본 강의를 똑같이 강의를 하니까. 아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